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예상했던 대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8%, 나스닥은 4.3%, S&P 500은 3.26% 상승 마감했고요. 자, 이렇게 급등 마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반도체, 전기차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고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과거의 어떤 가격대를 또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무려 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매그니피센트의 그런 그 위상을 다시 되찾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그 분쟁에 대한 어떤 그 해법들이 이렇게 강력한 시장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상승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올라갈 데가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강하게 상승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났고, 심지어 마지막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어제 생각보다 그래도 좀 약한 상승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삼성전자 5% 상승했지만 야 이거 약해 더 올라가 이런 식의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강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자금이 빠져나왔던 종목들에게서는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뉴스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뉴스로 가보시면요, 미중 무역 전쟁 휴전 때문에 미증시 일제히 급등했다,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도 오르고 애플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장이 어떻게 끝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급등 마감에 대한 그 이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대부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게 되었다.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집중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 정도 급등이면은 그냥 요거 하나로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보여요. 자, 미국과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좋은 소식이군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네. 고율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자, 145에서 30으로, 125에서 10%로 이렇게 낮춘 거고요. 이게 이제 물론 90일간의 어떤 시한부적인 그런 합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그 안에 합의를 통해서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아픈 걸 알았거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뭔가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 돌출할 수 있는 건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아마도 이번 주 후반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야,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매우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번 관세 유예 합의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네. 이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은 그냥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시작을 해놨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으로 대박 나고 싶어요. 이것은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추가 매수나 등등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오스틴 굴비스가 또 뭐라고 얘기했나 보군요. 중국과 관련한 조치는 이전에 예상되던 경로보다는 분명 스태그플레이션 측면에서 충격이 덜하다. 과거보다는 3배에서 5배 정도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지적했다. 즉 일단 중국과의 이런 합의가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떠한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 조만간 검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요 결정을 미래로 미룬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그래서 자, 지금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90일 안에 뭔가 잡음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요점은 이거죠. 한 적어도 60일 정도는 네, 끄떡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무역 정책은 진화하고 있고 네,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작용이 됐고 매그니피센트 7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은 8%, 메타도 7.9%.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좀 덜 올랐어요. 네. 애플은 6%, 테슬라는 6%. 네. 그러네요. 네. 테슬라는 시총 1조 클럽에 다시 재진입을 했다. 반도체 지수가 무려 7%나 폭등을 하게 됩니다. 네, TSMC, 브로드컴, ASML, AMD는 6%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야, 대박이다. 그죠? 네. 아주 훌륭한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볼 것도 없죠. 네, 요거 하나로 그냥 오늘 뉴스는 다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뉴스 자체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어떤 이유보다도 다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게 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카지노주, 네, 미국의 특징주, 미국 카지노주들이,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런 부분들 있고, 삼양식품이 지금 장중 100만원 돌파를 했잖아요. 자, 요거,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100만원에 근접해 있고, 목표 주가가 100만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을 터치를 해준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든 어거지로라도 터치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거고, 면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 뭐 해가지고 면비디아. 근데 이거, 네,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장중 100만원 터치를 했어요. 자, 100만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좀 할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자체로서도 굉장히 좀 버거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이 부분을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지금 100만원이다. 자, 한 주에 100만원이에요. 물론 한 주에 100만원짜리가 뭐 어때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 사람들이 한 주에 100만원 하는 걸 많이 사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액면 분할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많아져서 매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100만원 이상의 그런 주가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액면 분할을 택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 조정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100만원 넘어갔다.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만 100만원 넘어갔으니까 이제 200만원 가겠지, 300만원 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여기 뭐 호재가 남아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등등등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가도 긍정적이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시면 네, 그냥 뭐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확정적으로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지금 100만원짜리 주식을 뭐 2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3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100만원짜리 주식을 막 한 달에 네, 한 번에는 살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네, 매달 모아간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쪼개서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하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만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너무 덩치가 크다라는 것은 애매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아주 뭐 중요한 큰 이슈는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한진칼이 지금 시간에서 급등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촉각을 일으켰다. 뭐 호방건설이 한진칼의 지분을 더 사들으면서 지금 조원태와 1.5%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자,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네, 와우.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호방건설이 야심이 조금 있죠. 대한항공 먹겠다. 네, 한진꿀 먹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조회장 측 지분율은 19.96이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네. 한진칼 지분율은 30.54. 자,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이 10.58이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네, 야, 조금 네, 애매하다. 네. 호방건설이 한진칼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 되는 거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네,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진칼은 예전에도 이렇게 경영권 분쟁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주가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식 팔 필요 없이 그냥 더 보유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진칼이 최근에 이제 모양새가 옆으로 살짝 누워주면서 갈까 말까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급등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호반에서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시간에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오늘 주가도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반도체 주 랠리 뛴 거 나와 있고요. 네. 이제는 뭐 그 흐름 자체가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형태 움직임들 네,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약가 인하한 거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네. 요 얘기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약가 인하. 미국의 약가 인하가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얘기죠. 자, 그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네, 부담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게 됩니다. 자, 황제주가 사라진 증시, 미국 약가 인하에 삼성바이오도 장사가 없다. 자, 어제 이 부분도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조방바에 속하는 바이오잖아요. 자, 약가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95만원 정도 지지선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위협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80%의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 네. 이거 강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제약업계 반발로 철회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그냥 모르겠다 이런 제기를 할 거. 네. 이런 거죠. 네. 자, 자국의 약가를 해외 낮은 약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정책의 골자다. 미국 약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1조 달러의 손실이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와, 1조 달러면은 1394조 원. 지금 우리 환율 치면 1400조 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우와.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객사가 비용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왕좌에 군림하면서 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자금이 훅 빠져나가면서 네,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고 주도주의 움직임들이 서로 바뀌는 형태. 근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의 움직임들의 주도주 흐름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는 거죠. 주가 상승폭이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는 네, 특이한 부분은 없어 보이긴 하죠. 네, 특이한 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뉴스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볼 만한 게 있는데 원전이죠, 원전. 네. 원전, 체코 원전에서 뉴스가 나올 거 있을 거예요. 중단하라, 뭐 이거 있죠, 여기. 네. EU에서 체코의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 불공정 보조금 조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관련해서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그냥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군요, 그죠? 네, 특별한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이런 잡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좋지가 않죠. 체코 입장에서는 싸게 입찰한 회사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EU나 이런 쪽에서 계속 네, 압박을 들어온다라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뭐 불공정한 그런 보조금을 지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놈들도 불공정하게 자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네,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었다. 즉 보조금을 지급해서 싸게 살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EU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가 떨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수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다, 프랑스가. 네, 그랬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된 거죠. 자, 한수원은 FSR을 어겼다는, FSR이 뭐냐면 위에 나와 있겠죠. 네, 역외 보조금 규정, 즉 보조금을 지급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고요.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EDF 프랑스 전력공사요. 이 EDF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에 개시돼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한 바가 있다. 자, 뭐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죠. 네, 괜히 이런 트집을 잡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잡음이 나오게 되면 일단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약간은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 좀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읽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위험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잡음이 나오는 것은 일단 어떤 측면에서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 다시 한번 우리 좀 체크해 보고요. 다시 6만 전자로 갈 것인지 여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수준에서 추가 상승을 더 보여줄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네, 시장에 대한 압박감은 이제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에서 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은 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이런 개별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존의 강자들 위치의 움직임들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까지는 일단 기대감을 더 확인을 해보자고요.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시장을 좀 기다려 보면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